지금까지 공부한 주요 내용들 중요한 거 쫙 정리해 볼게요. 남녀 음양, 그리고 천간 지지 인자, 그리고 글자의 위치적 의미는 언제나 전체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사항이 됩니다. 일종의 스케치가 된다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떤 천간, 어떤 지지, 어떤 위치에 어떤 간지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글자들 고유의 특성과 의미는 어떠한지. 그런데 이 고유의 특성과 의미를 보실 때도 천간 고유의 특성과 의미, 지지 고유의 특성과 의미, 그리고 그 천간과 그 지지가 만났을 때 간지의 특성과 의미. 천간으로는 갑을병정무, 얘네들 양운동하는 애들이죠. 기경신임계, 음운동하는 애들. 남자한테 갑을병정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기경신임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성분한테 갑을병정무가 많은지 기경신임계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겠죠. 각 지지의 음양 상태와 진행 방향. 이 음양 상태라는 건 뭐 자수는 1량이고 축토는 2량이고 이렇게 각자 1량부터 6량까지 있고 1음부터 6음까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진행 방향이 있죠. 4화까지는 계속 양을 추구하죠. 양 쪽으로 가는 거죠. 5화부터는 음을 추구하는 거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히 갖고 계신 상태로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건 지지 구성이 해묘미 목운동인지 인호술 화운동인지 사유축 금운동인지 신자진 수운동인지, 이걸 다시 크게 쪼개서 해묘미 인호술을 양운동, 목화운동, 양운동으로 보시고 사유축 신자진을 금수운동, 음운동으로 해서 각 지지 삼합 음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유축 신자진이 많은지 해묘미 인호술이 많은지, 그 다음은 원국의 구조와 상태, 기운의 있고 없음이 운을 살피는 것보다 우선한다. 근데 언제나 순서는 원국 분석이 우선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원국하고 운의 관계에서는 원국이 주체이기 때문이죠. 네, 이해하셨죠? 언제나 운이 바뀌어도 이 사람 삶에 주요하게 벌어질 것들에 대한 단서는 원국 안에 다 들어있다. 네. 그래서 원국에서 어떤 기운이 왕성하고 뚜렷한지, 또 지지의 간섭 요소는 무엇인지. 천간에도 간섭 요소가 있겠죠. 이제 생극재화로 하면은 어떤 기운이 많거나 강하고 그 영향은 어떤지. 이제 많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숫자상으로 개수가 많다. 그런데 강하다는 개수가 많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지지로 근이 있는지 없는지, 뿌리가 튼튼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강한 거죠. 그리고 어떤 기운이 없거나 약하고 그 영향은 어떤지, 이것도 살펴야겠죠. 그리고 또 지장간에 어떤 기운들이 있는지. 지장간에 뭐 천간 지지로 없이 지장간에만 있어도 운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이 지장간에 있는 기운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사주적 적성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간섭, 결핍, 제한 요소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이거를 봐야겠죠. 그 다음으로 원국에서 일간이나 뚜렷하게 강한 기운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간이 뚜렷하게 강하거나 뭐 그 외에라도 뚜렷하게 강한 기운, 왕한 기운이 있으면 이제 12운성 흐름에서 약한 운이 오더라도 그 기운은 그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 근데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뜻이지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지지인자를 공부할 때 지지인자 고유의 뜻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자수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뜻들이 있잖아요. 뭐 연애 애정사를 발생시킨다, 뭐 비밀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굉장히 음하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여기다가 이제 형충파해합은, 그러니까 이 뜻을 바탕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 운성도 이런 알고리즘으로 똑같이 운성 고유의 뜻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형충파해합을 작용을 대입을 해서 살피는 거죠. 십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비겁이 있다랑 비겁이 형의 상태로 있다랑은 다르죠. 이런 것처럼 각 도구들의 주요 개념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형충파해압을 얹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는 출발점에서 여기서 이제 남녀로 음양이 나뉘고 다시 60간지로 나눠지죠. 그런데 일간이 결정되는 순간 나머지 글자들하고 관계가 다 각자 다르게 설정이 되죠. 네. 여기서 운명적으로 많은 특징과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원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원국에 따라서 이미 운명적 제한 요소, 간섭 요소, 그리고 장단점들, 특징들이 다 세팅이 되는 거죠. 운은 와가지고 이거의 모양만 결정해 주는 거고요. 이 기운들이 활동이 왕성하냐, 덜하냐, 뭐 활동이 불편하냐, 아니면 뭐 잠시 중단될 수 있냐, 이런 것들만 운이 해주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같은 편제여도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편제라는 것의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겠죠. 기토한테 자수도 편제고, 정화한테 유금도 편제지만, 기토한테 자수는 절지이면서 편제인 거고, 그러니까 편제이긴 하되 절지의 불안정도 있겠죠. 정화한테 유금은 같은 편제인데 장생지에서의 편제예요. 그러면 누가 더 발전성이 크고 편제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겠죠. 네. 엄연히 이게 각 일간별로 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관성과 인성, 비겁도 모든 기운들이 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일간으로 태어났다, 이미 거기서 잘 쓸 수 있는 기운과 조금 약한 기운, 이런 것들이 나뉘어지는데, 그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국에 뭘 갖고 있는지를 보고, 어쨌든 원국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이 삶의 방향이나 어떤 직업적인 것들을 정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디테일 공부가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리고 양간과 음간의 차이. 양간과 음간의 차이도 우리 많이 했었죠. 서로 마인드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걸 더 중요시하고 어떤 십성과 결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십천간, 십일간별 특징들, 그리고 천간 글자의 자원부터 또 지지 글자의 자원하고 인자, 천간 인자, 지지 인자, 여기다가 이제 오행의 흐름. 뭐 이럴 때 이제 운이 목에서 화로 가는지, 화에서 토로 가는지, 토에서 금으로 가는지, 금에서 수로 가는지, 이 흐름들, 이 순서는 또 순행인지 역행인지, 운의 흐름과 방향은 사주 해석의 기본이자 큰 틀이 되므로 이 부분도 이제 실전으로 나가신 이후에도 계속 상담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통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책을 통한 공부, 강의를 통한 공부보다는 본인이 직접 말과 글로 정리해보는 실습, 연습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셔도 온전히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이에요. 네. 일간 상태가 년월일시 각 지지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로 년월일시 시기별로도 볼 수 있겠죠. 초년, 청년, 중년, 노년 해서. 그리고 뭐 일간 외에 나머지 원국에 있는 천간들 상태가 지지에 어떠한지,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볼 수 있겠죠. 지장간은 또 어떨지. 고 여기에 이제 응용으로 원국에 없는 다른 천간의 상태가 지지에 어떤지, 이거를 다 원국 지지를 기준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뭐 대운도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세운도 볼 수 있고 월운도 볼 수 있는데, 영향력의 우열은 원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대운, 세운, 월운,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네, 뭐 이를테면 이거예요. 어제 오늘 날씨 엄청 풀렸죠. 네. 그런데 우리가 12월에 이런 날씨를 겪었으면 왜 이렇게 따뜻해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봄에 이런 날씨를 맞으니까 이제 풀렸네 이래요. 이게 영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운은 가장 큰 계절이잖아요. 대운이 겨울이면은 세운 안에 그 대운 속에 사오미 운이 와도 겨울 속에 여름으로 보는 거예요. 반대로 여름 속에 해자축운이면 한창 뜨거울 때 해자축이니까 이게 추위로 작용할까요? 어떤 시원함으로 작용할까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겠죠. 네. 그럼 이거 고스란히 원국이 이렇게 좀 후끈후끈하다. 아니면 원국이 이렇게 어우 춥다 이러면 대운을 어떤 운을 만나면은 좀 편안해지고 쾌적해질 수 있을지 디테일함을 볼 때는 이게 형인지 충인지 뭐 합인지 파인지 지지작용으로도 보시면서 여기 어떤 이제 뭐 각종 신살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이제 보는 거죠. 개화론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보는 거고 이제 실제 삶과 비교 대조해가지고 정리하고 또 유추할 때도 비교 대조해서 유추하는 거죠. 최선의 결과를 뽑기 위해서 그냥 물을 건 과감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의 또 반복인데 일간별 잘 쓸 수 있는 기운, 유리한 기운의 종류와 상태가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담자분에게 유리한 기운, 이제 원국에 있으면서 상태가 안정적인 기운이 어떤 건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기운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조언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고 희망적이고 뭔가 위로와 긍정을 바탕으로 살피되 이게 절대로 막연한 긍정이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